2025년 11월 석촌동. 낡은 병원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다. 외벽에 흰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간판에 석촌의료원이라는 글자는 반쯤 녹슬어 있었다. 40년 가까이 동네 사람들의 아픔을 받아온 이곳은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었다. 윤서준은 병원 현관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레지던트 3년차인 그는 이번 달부터 이곳으로 파견되어 환자 이송과 자료 정리를 맡게 되었다. 대형 병원의 깔끔한 시스템에 익숙해진 그에게 이 오래된 병원은 낯설고 답답했다. 윤 선생님, 지하실 정리부터 부탁드려요. 간호과장 김미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지하실이요? 네. 오래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리모델링 전에 정리하고 폐기할 건 폐기해야 해요. 보관할 것만 추려서 목록 작성해 주시면 돼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서준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지하실은 넓었다. 천장이 낮아 약간 고개를 숙여야 했고 벽면을 따라 녹슨 철제 선반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선반마다 파일박스와 낡은 종이 묶음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1980년대 입원 기록 1975년 약품 수불 대장. 서준은 박스에 적힌 라벨을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대부분은 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들이었다. 그는 폐기할 박스를 한쪽으로 옮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였다. 선반 맨 끝 구석진 곳에 검은색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보였다. 다른 자료들과 달리 의도적으로 숨겨둔 듯한 느낌이었다. 서준은 천을 걷어냈다. 거기에는 낡은 가죽 장부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저 검은색 가죽의 세월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준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손에 닿는 가죽의 질감은 차갑고 거칠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페이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다. 검은 만년필로 쓴 듯한 정갈한 필체였다. 1979년 12월 17일. 환자명 김민수 남 8세. 증상 고열, 경련, 의식 혼미. 경과 사망. 비고 실험군 A-7. 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실험군이라는 단어가 이상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79년 12월 18일. 환자명 이수진여 7세. 증상 호흡곤란, 발작. 경과 사망. 비고 실험군 A-9. 또 사망이었다. 서준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모든 페이지가 비슷한 형식으로 채워져 있었다. 김정훈 9세 사망. 박지영 6세 사망. 최은아 8세 사망. 1979년 12월 한 달 동안 23명의 아이들이 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다. 모두 비슷한 증상 고열, 경련, 발작, 호흡곤란을 보였고 모두 실험군이라는 비고가 달려 있었다. 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대체 무슨... 그의 손이 멈췄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아닌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돌아올 아이들. 그 순간 지하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불빛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장부를 덮고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비췄다. 선반 사이 어둠 속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서준은 장부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병원 휴게실에서 서준은 커피를 마시며 장부를 다시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조금 덜 섬뜩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1979년 12월에 23명이 한 달 만에 다 죽었다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1979년 석촌동 병원 사망 사건. 1979년 12월 아동 집단 사망. 하지만 검색 결과는 없었다. 뉴스 기사도 사건 기록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이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선생님, 뭐 보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서준은 화들짝 놀라 장부를 덮었다. 간호사 박연주였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자료 정리하다가. 지하실 정리 다 됐어요? 아니요, 아직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다.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의 삐삐가 울렸다. 응급실에서 호출이었다. 응급환자 발생. 8세 남아 경련 및 고열. 즉시 내원 요망. 서준은 장부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앙 침대에는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온몸을 경련하고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체온 39.8도, 혈압 1만 4095, 맥박 불규칙적입니다. 간호사가 외쳤다. 서준은 재빨리 차트를 확인했다. 보호자는? 어머니 밖에 계십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서준은 아이의 눈꺼풀을 열어 동공을 확인했다. 확장되어 있었다. 경련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즉시 항경련제를 지시했다. 디아제팜 OM기 정맥 투여. 산소 포화도 계속 체크하고. 선생님. 간호사의 외침에 서준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니터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서준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의 심장은 점점 약해져 갔다. 30분 후 아이는 안정을 되찾았다. 호흡은 돌아왔고 경련도 멈췄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준은 땀을 닦으며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환자명 김민수 남 8세.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김민수. 장부에 있던 이름이었다.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다. 1979년 12월 17일. 환자명 김민수 남 8세. 증상 고열, 경련, 의식 혼미. 경과 사망.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같은 증상. 우연일까? 서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장부를 덮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모두 환자 처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그림자. 아이처럼 보였다. 서준은 눈을 깜빡였다.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날 밤 서준은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장부와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석촌의료원 1979년. 1970년대 아동 임상실험. 비윤리적 의료실험 한국.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작은 단서를 찾았다. 1980년대 초반 군사정권 시절 일부 병원에서 제약회사와 결탁해 비밀리에 신약,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다룬 오래된 블로그 글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원 이름이나 증거는 없었다. 그저 소문 수준이었다. 설마. 서준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실험군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실험 대상이었다면? 만약 이 병원이 그 실험의 무대였다면?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이름의 아이가 똑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면? 돌아올 아이들. 장부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석촌의료원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무언가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 계속 아이들이 나타났다. 복도를 걷는 작은 그림자들. 그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간호사 박연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좀 못 잤을 뿐이에요. 서준은 커피를 마시며 어제 입원한 김민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차트를 펼치자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 상태 안정. 의식 회복. 특이사항 없음. 의식이 돌아왔어요? 네. 새벽 4시쯤요. 깨어나자마자 엄마를 찾더라고요. 지금은 소아병동에 있어요.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었다. 어쩌면 그냥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참 선생님. 연주가 덧붙였다. 오늘 새벽에 응급환자 한 명 더 들어왔어요. 7세 여아.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고열의 경련.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서준의 손이 멈췄다.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이요. 왜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준은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복도를 지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라 또 우연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침대가 보였다. 그 위에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윤 선생님? 여기는 왜? 저 환자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고열 39.5도, 전신경련, 호흡곤란. 어젯밤 갑자기 쓰러졌대요. 보호자 말로는 평소에 건강했다는데. 서준은 차트를 낚아챘다. 환자명 이수진여 7세. 주증상 고열, 발작, 호흡곤란. 장부에 있던 두 번째 이름이었다. 그는 뒤돌아 복도를 걸었다.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휴게실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1979년 12월 17일 김민수 남 8세 사망. 1979년 12월 18일 이수진 여 7세 사망. 2명. 이틀 연속. 똑같은 순서. 말도 안 돼.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다. 2025년 11월 17일. 그가 장부를 발견한 날. 그리고 김민수가 응급실에 실려온 날. 2025년 11월 18일. 오늘. 이수진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 46년 전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이름의 아이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이 병원에 들어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준은 장부를 펼쳐 다음 날짜를 확인했다. 1979년 12월 19일. 환자명 박지영 여 8세. 증상 고열, 발작. 경과 사망. 내일 박지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올 것이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만약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간호과장님. 김미랑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오늘 오후나 내일 박지영이라는 이름의 환자 예약 있습니까? 8세 여아요. 잠깐만요. 미라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없는데요. 왜요? 아, 아닙니다.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서준은 안도했다. 예약이 없다는 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도 이수진도 예약 환자가 아니었다. 모두 응급 환자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진짜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서준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떴다. 오후 3시. 응급실에 연락이 왔다. 8세 여아 고열 및 발작. 구급차 5분 내 도착 예정.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응급실 호출이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달렸다. 계단을 내려갔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위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다. 8세 여아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 40도 전신경련. 이름이 뭡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영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서준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활력 징후 체크. 혈액 검사 지시. 항경련제 투여.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3명. 3명의 아이가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은 병원에 들어왔다. 그리고 46년 전 그들은 모두 죽었다. 선생님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서준은 정신을 차렸다. 에피네프린 1행기 투여. 수액 속도 올려.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다.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심폐소생술 준비. 서준은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30초. 1분. 2분. 심박수가 돌아왔다.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안정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땀을 닦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었다. 살렸다. 이번엔 살렸다. 밤 11시. 서준은 소아병동 복도에 앉아 있었다. 3명의 아이 모두 안정된 상태였다. 김민수는 내일 퇴원 예정이었고 이수진과 박지영도 회복 중이었다. 다행이야. 서준은 장부를 펼쳤다. 다음 날짜를 확인했다. 1979년 12월 20일 최은하 여 6세. 1979년 12월 21일 김정훈 남 9세. 1979년 12월 22일 오민재 남 7세. 아직 20명이 더 남아 있었다. 이걸 어떻게?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깜빡거렸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이 한 줄씩 꺼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것처럼. 딸깍, 딸깍, 딸깍. 그는 일어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불빛은 계속 꺼졌다. 그리고 마지막 불이 꺼졌을 때 복도 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아이였다. 아니, 아이들이었다. 3명, 4명, 5명. 그들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 서준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불이 다시 켜졌다. 아이들은 사라졌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휴게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호흡이 가빠졌다.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 미등록 번호. 서준은 메시지를 열었다. 돌아왔어. 단 3글자.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바탕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 우리는 기억해. 서준은 뒤로 물러섰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여러 개. 그는 문을 잠갔다.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휴게실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가 울렸다. 톡, 톡, 톡. 선생님? 아이의 목소리였다. 맑고 작은 목소리. 우리 아파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우릴 버렸어요? 또 다른 목소리. 아팠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3번째 목소리. 여러 명이었다. 우리 돌아왔어요. 기다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겹쳤다. 점점 커졌다. 울리는 듯한,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되었다. 서준은 귀를 막았다. 그만.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복도는 고요했다. 서준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검은색 발자국. 복도를 따라 소아병동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서준은 소아병동으로 뛰어갔다. 병실 문을 열었다. 김민수가 자고 있었다. 이수진도, 박지영도 모두 평온한 얼굴이었다. 다행히. 그가 안도하려는 순간 김민수가 눈을 떴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선생님, 민수야 깼구나. 우리 기억해요. 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뭘 기억해? 아팠던 거요. 무서웠던 거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돌아온 거요. 이수진도 눈을 떴다. 박지영도. 세 아이가 동시에 서준을 바라봤다. 우리 돌아왔어요. 우리 기다렸어요. 선생님도 기억해야 해요. 서준은 뒷걸음질 쳤다. 너희 대체. 우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김민수가 말했다. 선생님이 찾은 장부에 적힌 이름이요. 우리 거기 있었어요. 이수진이 속삭였다. 우리 다 아파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박지영이 덧붙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세 아이가 동시에 웃었다. 서준은 병실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렸다. 계단을 내려갔다. 병원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헐떡였다. 이게 대체 뭐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문자였다. 아직 20명이 남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 소아병동 창문에 여러 명의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경찰서에 있었다. 윤서준 선생님 맞으시죠? 강지원 형사가 손을 내밀었다.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에 짧은 단발머리. 그녀의 악수는 단호했다. 네. 그런데 왜 저를? 석촌동 일대에서 아동 실종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최근 3주간 5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공통점이 있더군요. 지원은 파일을 펼쳤다.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다. 모두 선생님 병원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날 병원에 들렀다는 증언도 있고요. 서준의 심장이 뛰었다. 병원에 언제요? 11월 15일부터 19일 사이. 왜요? 뭔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장부를 발견한 날이 17일이었다. 그 전부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혹시 이 아이들 이름? 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원의 전화가 울렸다. 네, 강지원입니다. 네. 지금요? 지원의 표정이 굳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병원 지하실에서 뭔가 발견됐답니다. 병원 지하실은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젊은 형사가 선반 구석을 가리켰다. 서준이 장부를 발견한 바로 그 자리였다. 뭐가 있었는데요? 지원이 물었다. 혈흔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아마 수십 년 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준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이것도. 형사가 비닐봉투를 들었다. 안에는 작은 명찰이 들어있었다. 석촌의료원 간호사 이정화. 이정화 이 사람 찾아야 합니다. 지원이 즉시 지시를 내렸다. 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살아있는 증인. 1979년을 기억하는 사람. 이 시간 후 그들은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60대 후반의 여자가 나타났다. 백발의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정아 씨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석촌의료원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정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1979년 12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정화가 문을 닫으려 했다. 지원이 문을 막았다.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5명이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화가 멈췄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또 시작됐구나. 뭐가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들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서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뭐죠? 실험이었어요. 신약 임상. 제약회사가 군부와 손잡고 우린 그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거부하면 우리도 죽을 테니까. 23명의 아이들이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정화가 소리쳤다.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독감 치료제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고 원장은 입 다물라고 했어요. 모든 기록 없애고 시체는 밤에 화장해서.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죽은 아이들이 밤마다 복도에 나타났어요. 손을 잡고 서서 우릴 바라봤어요. 서준과 지원이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병원을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지금도 꿈에 나와요. 매일 밤. 정화가 서준을 올려다봤다. 선생님 장부 찾으셨죠? 서준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게 나타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정화가 서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 장부 태워버리세요. 그래야 끝나요. 그 이상 말하면 나도 당신도 죽어요. 그 순간 정화의 창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들이 보였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준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정화의 아파트를 나온 후 서준과 지원은 차 안에서 침묵했다. 믿으십니까? 유령 이야기를.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 형사입니다. 증거로 말하죠.
하지만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5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CCTV에도 안 잡혔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그리고 전부 그 병원 근처에서. 서준은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지원이 장부를 넘겼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23명 한 달 만에. 그리고 지금 제 병원에 입원한 3명의 아이들. 이름이 똑같아요. 김민수, 이수진, 박지영. 같은 날짜에 같은 증상으로. 우연이겠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돌아왔어.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보낸 겁니까? 모릅니다. 미등록 번호예요. 역추적도 안 돼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원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원이 시동을 걸었다. 병원 보안실. 지원은 경찰 배지를 보이며 CCTV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일주일치 전부 보여주세요. 특히 야간 시간대. 보안 요원이 모니터를 조작했다. 여러 화면이 나타났다. 11월 17일 밤 11시부터 돌려보세요. 화면이 빨리 감기로 흘러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 한두 명이 지나가고 당직 의사가 순찰했다. 잠깐 거기 멈춰보세요. 서준이 말했다. 11월 18일 새벽 3시 27분. 3층 복도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확대해주세요. 보안 요원이 화면을 키웠다. 복도 끝에 작은 형체들이 보였다. 흐릿했다. 마치 화면에 노이즈가 낀 것처럼. 카메라 고장 아닙니까? 아니요, 정상입니다. 형체들이 움직였다. 천천히. 줄지어. 지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게 뭐죠? 아이들이에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 속 형체들은 복도를 걸어 소아병동 쪽으로 향했다. 마지막 아이가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지직. 왜 꺼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끊겼네요. 보안 요원이 당황하며 리셋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다시 켜졌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음날 영상 보여주세요. 지원이 지시했다. 19일 새벽 3시 27분. 똑같은 시간. 또다시 흐릿한 형체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많았다. 5, 6, 7.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했다. 화면이 또 꺼졌다. 서준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지원이 보안실을 나오며 말했다. 너무 불명확해요. 변호사들이 카메라 오류라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압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지원은 멈춰섰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유령 같은 거 안 믿어요. 하지만 이 사건엔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1979년 사건, 은폐된 기록, 그리고 지금 사라진 아이들.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같이 파봅시다. 당시 병원 원장 찾아야 해요. 제약회사 기록도. 이정아 씨 말대로라면 군부도 연루됐을 테니.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강지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6번째 아이가 사라졌어요. 1시간 전. 석촌동 초등학교 앞에서. 서준은 장부를 펼쳤다. 오늘 날짜를 확인했다. 11월 20일 최은아. 이름이 최은아죠? 지원이 놀라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서준은 장부를 보여줬다.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초등학교 앞은 경찰로 가득했다. 학부모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대요. 현장 형사가 보고했다. CCTV는요? 확인했는데 이상해요. 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CCTV 화면이 재생됐다. 최은아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엄마가 휴대폰을 보는 순간 은하가 멈춰섰다. 그리고 골목 안쪽을 바라봤다. 화면이 흐려졌다. 노이즈가 생겼다. 은하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천히.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엄마가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사라진 후였다. 골목 안쪽 CCTV는요? 없어요.
사각지대예요. 지원은 골목으로 걸어갔다. 서준이 따라갔다. 좁고 어두운 골목. 쓰레기통과 자전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여기서 어디로 간 걸까요? 끝까지 가봅시다. 그들은 골목 깊숙이 들어갔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가득했다. 골목 끝 막다른 곳에 낡은 철문이 있었다. 저건. 서준이 다가갔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반쯤 부러져 있었다. 지원이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여기가 뭐죠? 옛날 방공호인 것 같은데요. 서준이 손전등을 켰다. 계단을 비췄다. 들어가 봐야 할까요? 일단 백업 부르고. 지원이 말하던 순간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 은하. 지원이 계단을 내려갔다. 서준도 뒤따랐다. 계단은 깊었다. 습한 공기가 올라왔다. 곰팡이 냄새.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넓었다. 천장이 낮고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울음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은하야, 어디 있니? 손전등 불빛이 구석을 비췄다. 거기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최은하였다. 은하. 지원이 달려갔다.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하는 떨고 있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은하야, 누가 너를 여기 데려왔어?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언니들이요. 언니들? 많았어요. 손잡고 저기 있었어요. 은하가 지하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서준이 손전등을 그쪽으로 돌렸다. 벽에 뭔가 쓰여 있었다. 흰 분필로 빼곡하게. 이름들이었다. 김민수, 이수진, 박지영, 최은하. 장부에 적힌 23명의 이름이 모두 벽에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우리는 기억한다. 서준의 손이 떨렸다. 지원이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여기 감식반 보내세요. 증거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손전등까지. 완전한 어둠. 서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은하 꽉 잡고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여러 개. 점점 가까워졌다. 누구세요? 지원이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는 그들을 둘러쌌다. 원을 그리며. 그리고 멈췄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왜 우릴 버렸어요? 아팠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우리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여러 목소리가 겹쳤다. 우린 돌아왔어요. 그 순간 불이 다시 켜졌다. 아무도 없었다. 벽에 이름들만 남아 있었다. 서준과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은하는 그들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방공호에서 돌아온 밤 서준은 병원 당직실에 혼자 남았다. 최은하는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중얼거렸다. 언니들이 데려갔어요. 손을 잡고. 서준은 노트북을 열고 병원 CCTV 시스템에 접속했다. 지원이 알려준 관리자 계정이었다. 오늘 밤도 나타나가? 새벽 3시 27분. 그 시간을 기다렸다. 3시 20분. 복도는 조용했다. 3시 25분.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갔다. 3시 27분. 화면이 흔들렸다. 노이즈가 생겼다. 그리고 나타났다. 복도 끝에서 작은 형체들이 걸어 나왔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10명 아니 그 이상. 그들은 줄지어 소아병동 쪽으로 걸었다. 천천히. 손을 잡고. 서준은 숨을 죽였다. 마지막 아이가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화면이 확대됐다. 저절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이 움직였다. 선생님.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서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면이 꺼졌다. 그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3층으로 올라갔다. 소아병동 앞에 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어.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서준은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김민수였다.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난 아이. 민수야, 왜 여기? 전 여기 있어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했다. 집에 있어야지.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어. 부모님은 몰라요. 전 매일 밤 여기 와요. 서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와요. 이름 가진 아이들은요. 민수가 복도를 가리켰다. 서준이 고개를 돌렸다. 병실 문들이 하나씩 열렸다. 이수진이 나왔다. 박지영이 나왔다. 최은아도. 모두 같은 표정. 텅 빈 눈동자. 너희들. 우린 불렸어요. 이수진이 말했다. 여기 와야 한다고. 누가 불렀어? 아이들이 동시에 복도 끝을 가리켰다. 거기 어둠 속에서 더 많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지원에게 전화했다. 어젯밤 영상 봤어요?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우린 뭔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병원 전산 기록 확인했어요? 네. 이상한 점 발견했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열었다. 최근 한 달간 장부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환자 23명이 모두 병원에 왔었어요. 대부분 외래 진료나 응급실. 그리고 전부 같은 증상이었어요. 고열, 경련. 맞아요. 그런데 진단 결과는 모두 정상. 원인 불명으로 처리됐죠. 마치 체크하러 온 것처럼. 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어제 병원 서버에 누군가 접속했어요. 외부 IP인데 추적이 안 돼요. 뭘 했습니까? 장부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모든 페이지를요. 지원이 침묵했다. 왜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밤 병원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제 팀과 함께요. 위험해요.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을 잃을 순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건물이 보였다. 그리고 3층 창문에 작은 얼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이건 끝나지 않을 거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오늘 밤. 다 모여요. 발신자는 미등록 번호. 서준은 장부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돌아올 아이들. 그 아래 어제까지 없던 새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 검은 잉크로 추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억할 어른들. 서준의 손이 떨렸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원은 국립기록원 지하서고에 서 있었다. 1979년 석촌의료원 관련 자료 전부 보여주세요. 사서가 낡은 박스 2개를 가져왔다. 이게 전부입니다. 대부분 폐기됐다고 하던데요. 지원은 박스를 열었다. 서류 몇 장, 사진 몇 장. 너무 적었다. 병원 운영 기록은요? 없습니다. 1980년에 화재가 났다고 기록돼 있네요. 화재? 지원은 사진을 꺼냈다. 1979년 석촌의료원 전경.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신약 임상승인 마이너스 국방부 대한제약. 국방부. 지원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다음 서류를 펼쳤다. 임상시험 동의서였다. 하지만 서명란은 모두 공백이었다. 동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거야? 마지막 서류. 사망자 명단이었다. 하지만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돼 있었다. 피험자 A-1, A-2. 지원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담당 책임자 한석균 원장. 한석균. 2시간 후 지원은 요양원에 도착했다. 한석균 씨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치매가 심하세요. 대화가 거의 안 돼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이라도요. 방에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80대 후반. 마른 체형에 텅 빈 눈빛. 한석균 선생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시오? 경찰입니다. 1979년 석촌의료원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노인의 눈에 순간 초점이 생겼다. 석촌의료원. 기억하십니까? 아이들.
노인의 손이 떨렸다. 아이들이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실험이었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노인이 지원의 손을 움켜쥐었다. 힘이 세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거부하면 나도 죽는다고 했어. 누가 시켰습니까? 국방부 제약회사 돈을 줬어. 많이 줬어. 노인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갔어. 멈출 수가 없었어. 그들이 계속하라고 했어. 시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웠어. 밤에. 흔적 없이.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기록은요? 다 없앴어. 장부 하나 빼고. 그건 숨겼어. 지하실에. 왜 숨겼습니까? 노인이 지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에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증거가 필요했어. 언젠가 누군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금 그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돌아왔다고? 네. 같은 이름으로. 선생님, 그들이 왜 돌아온 겁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복수야. 우리가 죽였으니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비틀거렸다. 안 돼, 도망쳐야 해. 무슨. 노인이 창문을 가리켰다. 저기 있어. 지원이 창밖을 봤다. 요양원 정원이 보였다. 그리고 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줄지어. 손을 잡고. 지원의 심장이 멈췄다. 저건. 뒤돌아보니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석균 선생님. 지원이 달려갔다. 맥박을 확인했다. 약했다. 간호사님.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지원이 다시 창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밤 10시. 서준은 병원 지하실에 있었다. 지원이 보낸 사진들을 확인했다. 임상시험 서류, 한석균의 서명. 다 연결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이었다. 선생님, 한석균이 사망했어요. 1시간 전. 뭐라고요? 심장마비래요.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체 얼굴이 이상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에요. 마치 뭔가를 본 것처럼.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선생님, 제약회사 자료 찾았어요. 대한제약. 1980년 갑자기 폐업했어요. 이유 불명. 폐업? 네. 모든 임원이 사라졌어요. 연락 두절. 이게 대체.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병원 지하실이요. 거기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왜요?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서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지하실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지원 형사님? 전화도 끊겼다. 서준은 손전등을 켰다. 선반 사이로 불빛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천천히. 서준은 뒤로 물러섰다. 발소리가 멈췄다. 계단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대답 없이 그림자가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이정아였다. 이정아 씨?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이 와요. 누가요? 아이들이요. 다 왔어요. 끝낼 시간이래요. 무슨 소리? 정화가 쓰러졌다. 서준이 달려가 그녀를 받쳤다. 이정아 씨. 그녀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였다. 서준이 펼쳤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대한제약 구연구소 마이너스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한 줄. 진실은 거기 있어. 경기도 광주시. 버려진 대한제약 연구소는 폐허였다. 서준과 지원은 녹슨 철조망을 넘어 건물에 들어갔다. 깨진 유리창, 쓰러진 실험 장비, 곳곳에 쌓인 먼지. 여기서 뭘 찾는 거죠? 서준이 물었다. 진짜 기록이요. 지원은 손전등으로 복도를 비췄다. 벽에는 낡은 안내판이 있었다. 임상실험실 3층. 그들은 계단을 올랐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건물에 울렸다. 3층 복도 끝 잠긴 철문이 있었다.
지원이 공구로 자물쇠를 부쉈다. 문이 열렸다. 안은 서류 보관실이었다. 선반마다 파일이 빼곡했다. 1979년 자료 찾아요. 두 사람은 파일을 뒤졌다. 10분 후 서준이 박스 하나를 꺼냈다. 극비 마이너스 프로젝트 재생. 박스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다. 첫 페이지. 실험 목적서. 목표 뇌사 상태 환자의 의식 회복. 군사적 응용 가능성 연구. 서준의 손이 떨렸다. 의식 회복? 이게 무슨. 다음 페이지. 실험 대상. 소아 환자 23명. 연령 6-9세. 뇌 발달 단계상 최적.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들을 실험체로 쓴 거예요? 서류를 넘겼다. 실험 경과 기록이 나왔다. 12월 17일 피험자 A-7 사망. 약물 과다 반응. 12월 18일 피험자 A-9 사망. 뇌출혈. 12월 19일 피험자 A-11 사망. 심장 정지. 23명 모두 죽었다. 한 달 안에. 마지막 페이지. 실험 결론 실패. 모든 피험자 사망. 단, 사후 72시간 동안 뇌파 활동 지속 확인됨. 원인 불명. 프로젝트 긴급 폐쇄. 서준은 숨이 막혔다. 사후 뇌파 활동? 죽은 후에도 뇌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지원이 속삭였다. 그리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연구소를 나올 때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병원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다. 응급 상황 마이너스 소아병동 전체 환자 의식 소실. 서준과 지원은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1시간 후 병원 도착. 소아병동은 아수라장이었다. 의료진이 뛰어다니고 보호자들이 울부짖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 간호사를 붙잡았다. 갑자기 전부 의식을 잃었어요. 16명이요. 동시에 서준은 병실로 뛰어갔다. 침대마다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모두 눈을 감고 있었다. 모니터는 정상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김민수, 이수진, 박지영. 장부에 있던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최근 입원한 아이들도 전부 연결돼 있어요. 지원이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 이 16명 중 12명이 장부의 이름과 일치해요. 그때 한 아이가 눈을 떴다. 김민수였다. 하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민수야? 서준이 다가갔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입이 움직였다. 다 모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눈을 떴다. 모두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 이제 기억할 시간이에요. 16명이 동시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의료진이 비명을 질렀다. 보호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은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줄지어.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한 방향으로. 지하실로. 서준과 지원은 아이들을 따라갔다. 아이들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 아무 말 없이. 지하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선반 사이를 지나 맨 끝 구석으로 갔다. 장부가 있던 자리. 아이들은 원을 그리며 섰다. 그리고 동시에 바닥을 가리켰다. 여기. 서준과 지원은 바닥을 살폈다. 콘크리트였다. 하지만 한 부분이 다른 색이었다. 나중에 메운 거예요. 지원이 공구를 꺼냈다. 바닥을 쪼개기 시작했다. 콘크리트가 깨졌다. 아래서 뭔가 나왔다. 플라스틱 상자였다. 서준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1979년 12월. 아이들의 사진. 병상에 누운 아이들. 주사를 맞는 아이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줄지어 놓인 23구의 작은 관. 서준은 사진을 떨어뜨렸다. 이걸 묻어둔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아이들이 동시에 말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요. 16명이 서준과 지원을 바라봤다. 이제 세상도 기억해야 해요.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속삭임들이 들렸다. 23개의 목소리.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여기 있었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부를 펼쳤다. 손전등을 켜고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김민수.
이수진, 박지영. 하나씩, 천천히. 23개의 이름을 모두 불렀다. 마지막 이름이 끝나자 불이 다시 켜졌다. 아이들은 사라졌다. 바닥에는 사진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서준의 손에 든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3일 후 강지원은 검찰청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증거 자료가 쌓여 있었다. 1979년 사진, 대한제약 문서, 한석균의 진술 녹취록. 이걸로 재수사 요청하시겠다고요? 검사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46년 전 사건입니다. 관련자 대부분 사망했고 증거도 불충분해요. 하지만 명백한 범죄입니다. 23명의 아이들이 불법 실험으로 죽었어요. 입증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치매 환자 한 명뿐이고 그마저 사망했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최근 실종 아동들은요? 그들과의 연관성은 모두 무사히 발견됐잖아요. 범죄 혐의점이 없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돌려줬다. 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 묻힌 겁니다. 파헤쳐봤자 정치적 파장만 클 뿐이에요. 지원은 증거 상자를 들고 나왔다. 복도에서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기각됐어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끝인가요? 공식적으론 그렇죠. 지원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일주일 후 한 온라인 언론사에서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1979년 석촌의료원 불법 인체 실험 의혹 23명 아동 사망. 기사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사진, 문서, 증언.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자료였다. 댓글이 폭주했다. SNS에서 확산됐다. 방송사들이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서준은 병원 휴게실에서 뉴스를 봤다. 정부 1970-80년대 의료 실험 전면 재조사 착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이었다. 봤어요? 네. 당신이 한 거죠? 증거는 공개되어야 하니까요. 서준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사회가 판단하겠죠. 전화가 끊겼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밤이 됐다. 서준은 지하실에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선방 구석 장부가 있던 자리에 꽃다발을 놓았다. 이제 쉬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서준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꽃다발 옆에 뭔가 놓여 있었다. 작은 종이 쪽지. 서준이 집어들었다. 아이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우리는 기억되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준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실을 나왔다. 계단을 오르며 뒤를 돌아봤다. 지하실은 어두웠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6개월 후 석촌의료원은 완전히 리모델링 됐다. 1층 로비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생겼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장부가 전시돼 있었다. 그 옆에는 동판이 있었다. 1979년 12월 이곳에서 희생된 23명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 아래 23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민수, 이수진, 박지영, 최은아. 서준은 추모 공간 앞에 섰다. 묵념했다. 윤 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간호사 박연주였다. 오늘 새로 입원한 환자 차트예요. 서준은 차트를 받아들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였다. 병원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서준은 잠시 멈춰 그들을 바라봤다. 한 아이가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서준도 손을 흔들어줬다. 아이는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평범한 아이들. 평범한 오후. 서준은 걸음을 이어갔다. 그날 밤 병원 CCTV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 3층 복도. 새벽 3시 27분. 짧은 순간 흐릿한 형체들이 지나갔다. 줄지어. 손을 잡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들은 복도 끝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인사하듯. 감사하듯. 그리고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보안 요원이 영상을 확인했다. 또 노이즈네. 그는 파일을 삭제했다.
일상은 계속됐다. 하지만 추모 공간의 꽃은 언제나 신선했다. 누가 갈아주는지 아무도 몰랐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새로운 문장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잉크 자국만 남아 있었다. 돌아올 아이들. 그 문장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아이들은 돌아왔고 기억되었고 이제 떠났다. 서준은 가끔 그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알았다. 어떤 진실은 묻히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이름은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매일 아침 추모 공간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작은 인사, 작은 기억. 그것으로 충분했다.